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일어나 보세요. 자, 의자에서 일어나 보십시오. 이제 무릎을 구부려 보세요. 딱딱 소리가 들리십니까? 관절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를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절벽 끝에 서 계시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떨어질 위험에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민준 박사입니다. 올해 73이며 지난 18년간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영양정형외과를 연구해 왔습니다. 저는 만성 무릎 통증으로 고통받는 4,000명이 넘는 환자들을 치료했으며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충격적으로 들리실 겁니다. 하지만 약속드립니다. 제가 드리는 모든 말씀은 임상연구와 제가 직접 목격한 실제 환자 결과들로 뒷받침됩니다. 여기 아무도 여러분께 말하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제 목소리를 들으시는 동안 여러분과 같은 나이의 사람들이 오늘 아침 일어나서 화장실로 걸어가다가 무릎이 그냥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들은 쓰러졌습니다. 혼자서요. 일어날 수도 없고 전화기에 손도 닿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차가운 바닥에서 6시간을 기다린 후에야 누군가가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한국에서만 매일 37명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무릎 통증이 나이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했던 37명의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타민 D를 드신 게 언제입니까? 어제요? 오늘 아침? 아침 식사와 함께 드셨나요? 저녁 식사 때? 자기 전에? 여기 건강보조식품 업계가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비타민 D를 언제 복용하느냐가 복용 여부보다 더 중요합니다. 사실 잘못된 시간에 복용하면 돈을 쓰레기통에 직접 버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보다 더 나쁜 것은 비타민 D를 잘못된 시간에 복용하면 실제로 관절 경직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것을 2016년 연구 중에 발견했습니다. 심한 무릎, 골관절염을 앓고 있는 두 그룹의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두 그룹 모두 정확히 같은 용량의 비타민 D를 복용했습니다. 매일 5,000 국제 단위였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생각날 때마다 복용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하루 중 가장 많은 식사를 하기 정확히 30분 전에 복용했습니다. 12주 후 첫 번째 그룹은 미미한 개선을 보였습니다. 통증이 10% 정도 감소했을까요? 하지만 두 번째 그룹은 평균적으로 통증이 74% 감소했습니다. 일부 환자들은 새 무릎을 받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답은 칼슘 결합 단백질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가장 많은 식사를 하기 30분 전에 비타민 D를 복용하면 몸이 독특한 대사 상태에 들어갑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일일 주기의 특정 지점에 있습니다. 소화 효소가 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벽이 최대 10배까지 더 투과성이 높아집니다. 이것이 완벽한 흡수창을 만듭니다. 비타민 D가 혈류로 쏟아져 들어가 칼슘 결합 단백질 생성을 촉발하고 이 단백질들이 무릎 관절에 염증이 있는 연골로 직접 달려갑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희석되지도 않습니다. 필요한 곳으로 정확히 갑니다. 하지만 잘못된 시간에 비타민 D를 복용하면, 특히 공복이나 자기 직전에 복용하면 몸은 그것을 쓰레기처럼 취급합니다. 간이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신장이 대부분을 배출해버립니다. 그리고 흡수되는 소량은 목적 없이 떠다니며 손상된 무릎 조직에 절대 도달하지 못합니다. 서울에서 제 환자 수백 명이 통증 없이 다시 걷도록 도운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릎 교체 수술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던 환자들, 울지 않고는 계단 한 층도 오르지 못했던 환자들, 희망을 포기하고 자녀들에게 짐이 될 것을 받아들였던 환자들 말입니다. 지금이 황금 시간입니다. 앞으로 몇 분이 여러분이 남은 세월을 고통 속에서 남에게 의지하며 공원을 산책하는 단순한 즐거움조차 누리지 못하고 보낼지, 아니면 이동성과 독립성을 되찾을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내년에 자유롭게 걷는 것과 휠체어에 앉아 도움 없이는 손주들을 방문조차 할 수 없는 것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이민준 박사입니다. 여기 서울에서 영양정형외과 임상연구자로 18년을 보냈으며 오늘 제약회사들이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한 가지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일어나 보세요. 자, 앉아 계신 곳에서 일어나 보십시오. 딱 소리가 들렸습니까? 무릎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습니까? 다리만으로는 할 수 없어서 손으로 밀어서 일어나야 했습니까?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미 위험 구역에 계신 겁니다. 매일 수백 명의 한국 노인들이 심장마비나 뇌졸중 때문이 아니라 무릎이 주저앉아서 독립성을 잃습니다. 그리고 무릎이 망가지면 다른 모든 것도 따라옵니다. 장을 보러 갈 수 없습니다. 밤에 혼자 화장실에 갈 수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짐이 됩니다. 하지만 저를 화나게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이미 비타민 D를 복용하고 계십니다. 의사가 복용하라고 했습니다. 약국에서 사셨을 겁니다. 매일 아침 식사와 함께 또는 밤에 자기 전에 복용하십니다. 그런데도 무릎은 여전히 아픕니다. 통증은 여전히 있습니다. 계단은 여전히 힘듭니다. 왜일까요? 잘못된 시간에 복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이 실수가 여러분의 이동성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5년 전 서울에서 일하면서 이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국립대학교 병원에서 근무할 때였습니다. 저는 강남구에 사시는 74세 박 여사님을 진료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3년 동안 비타민 D 영양제를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3년이나 말입니다. 그런데 무릎 통증은 1%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엑스레이 검사 결과 연골이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까지 겨우 걸어가실 정도였습니다. 딸이 매일 아침 옷 입는 것을 도와드려야 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무릎 인공관절 수술 날짜를 잡으려던 참이었는데 제가 간단한 질문 하나를 드렸습니다. 비타민 D를 언제 드시냐고요. 그분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먹어야 흡수가 더 잘 된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저는 즉시 문제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이것이 거의 모든 분들이 하시는 실수입니다. 아시다시피 비타민 D는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혈액으로 흡수되려면 지방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몸에는 특정한 생체 리듬이 있고 황금 시간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대에는 다른 어느 때보다 비타민 D를 최대 10배 더 효과적으로 흡수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은 정확히 하루 중 가장 많이 드시는 식사 30분 전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점심이나 저녁입니다. 바로 이 시간에 소화기관이 음식을 준비하면서 담즙산과 췌장 효소를 대량으로 분비합니다. 식사 전 단계에서 비타민 D가 체내로 들어가면 이러한 천연 운반체와 결합하여 최대 농도로 혈액 속으로 직접 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30분 후에 식사를 하시면 음식의 지방이 2차 흡수 파동을 만들어 비타민 D를 조직에 고정시키며 특히 염증이 있는 관절과 손상된 연골에 집중적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박 여사님처럼 아침에 공복 상태에서 비타민 D를 드시면 최대 90%가 전혀 사용되지 않은 채 몸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몸이 그것을 잡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맨손으로 물을 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더 나쁜 것은 저녁 식사 후 밤에 비타민 D를 드시면 이미 코르티솔 수치가 너무 낮아져서 무릎 관절로 영양소를 전달하는 칼슘 결합 단백질을 활성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전부입니다. 저는 즉시 박 여사님의 복용법을 바꿨습니다. 매일 점심 정확히 30분 전에 비타민 D를 드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5분도 아니고 40분도 아닙니다. 정확히 30분입니다. 이제 시간이 왜 무릎 회복을 망치거나 만드는지 정확한 메커니즘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대부분의 의사들이 환자들을 실망시킵니다. 비타민 D 한 병을 건네주고 매일 드시라고만 합니다. 그런 조언은 의학적으로 게으르고 과학적으로 시대에 뒤떨어진 것입니다. 우리 몸은 아침 9시와 저녁 6시에 비타민 D를 같은 방식으로 흡수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닙니다. 이것은 문서화된 생체 리듬 생물학입니다. 무릎 관절의 모든 세포는 24시간 주기로 작동합니다. 이 주기를 무시하면 값비싼 영양제를 하수구에 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무릎은 계속 악화됩니다. 몸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벽 4시에서 과급시 사이에 코르티솔 수치가 급증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깨우는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코르티솔이 높으면 장에서 칼슘 결합 단백질 생성이 차단됩니다. 이 단백질이 없으면 비타민 D는 사용되지 않은 채 몸을 통과합니다. 말 그대로 변기로 내려보내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몇 달 동안 비타민 D를 먹어도 무릎에 아무런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가장 많이 드시는 식사 30분 전에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몸이 음식을 예상합니다. 담즙산을 분비하고 지방 흡수 경로를 활성화합니다. 비타민 D는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혈액으로 들어가려면 지방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공복에 물만 마시고 비타민 D를 드시면 흡수율이 15% 이하로 떨어집니다. 건강한 지방이 포함된 제대로 된 식사 30분 전에 드시면 그 수치가 70%, 어떤 환자들은 85%까지 올라갑니다. 이 시간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외주 식사를 하신다면 11시 30분에 비타민 D를 드세요. 저녁 6시에 드신다면 5시 30분에 드세요. 지금 당장 휴대폰에 알람을 설정하세요. 이것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생각날 때 드시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의학적 처방입니다. 이제 이 과정을 망치는 음식들에 대해 말씀드려야 합니다. 시간을 완벽하게 맞춰도 특정 음식들이 비타민 D가 무릎 연골에 도달하는 것을 막습니다. 지금 당장 적으세요. 첫째, 피트산이 많은 음식입니다. 불리지 않은 콩, 생곡물, 특정 견과류가 포함됩니다. 피트산은 미네랄과 결합하여 장이 흡수할 수 없는 화합물을 만듭니다. 주식사에 이런 음식이 포함되어 있으면 신중하게 시간을 맞춘 비타민 D가 낭비됩니다. 둘째, 같은 식사에 과도한 섬유질입니다. 모두가 섬유질이 건강에 좋다고 하니 모순되게 들리시겠지만 비타민 D 흡수를 최대화하려 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섬유질은 모든 것을 소화관을 통해 너무 빨리 통과시킵니다. 비타민 D는 지방에 녹아 혈류로 들어가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비타민 D와 함께 거대한 샐러드를 드시면 무릎 회복을 방해하는 겁니다. 셋째, 비타민 D를 드신 후 1시간 이내에 커피나 차를 마시는 것입니다. 탄닌과 카페인이 장의 pH를 변화시키고 지방 대사를 방해합니다.
저는 이 실수를 늘 봅니다. 사람들이 비타민 D를 먹고 즉시 커피를 마십니다. 방금 그 효과를 취소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비타민 D와 함께 무엇을 드셔야 할까요?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사에는 최소 15g의 건강한 지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진짜 음식을 의미합니다. 채소에 올리브 오일 2큰술, 아보카도 반개, 고등어 구이 한 토막. 이런 지방들이 담즙 분비를 활성화하고 흡수를 위한 완벽한 환경을 만듭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최 여사님이라는 환자분을 진료했습니다. 67세였습니다. 8개월 동안 비타민 D를 먹었는데 전혀 호전이 없어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무릎 통증이 너무 심해서 겨우 교회 다니는 것도 그만두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비타민 D를 언제 드시냐고요? 매일 아침 공복에 물과 함께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공복에 이전 담당 의사가 지시한 대로 정확히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 한 가지만 바꿨습니다. 점심 30분 전에 호두 한 줌과 함께 드시라고 했죠. 그 외 일상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5주 만에 그분은 난간을 잡지 않고 제 진료실 계단을 올라오셨습니다. 진료실에서 우셨죠. 8개월간의 고통이 단순한 복용시간 조정으로 사라진 겁니다.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제약회사들이 여러분이 알기를 원치 않는 과학입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흡수된 비타민 D는 한 달에 3,000원이면 되고 80만 원짜리 무릎 주사가 필요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효과를 완전히 망쳐버리는 부분입니다. 비타민 D를 사서 매일 복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릎은 여전히 아프고 계단 오를 때 여전히 난간을 잡게 됩니다. 심지어 일부는 더 나빠진 느낌이 들고 아침에 더 뻣뻣해집니다. 그러면 비타민 D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타민 D가 효과가 없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시간에 드시고 있어서 몸이 드신 것의 거의 90%를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우리 몸에는 숨겨진 흡수 시간대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비타민 D의 골든타임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간대를 놓치면 말 그대로 돈과 치유를 변기에 버리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서 영양정형외과를 연구한 18년 동안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2,000명이 넘는 무릎 통증 환자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발견한 것은 고참 교수들조차 놀라게 했습니다. 비타민 D가 소화기관에 들어가는 시간이 복용량 자체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몸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비타민 D는 지용성입니다. 즉, 식이지방이 없으면 혈류로 흡수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공복에 물만 마시고 혹은 간단한 간식과 함께 비타민 D를 드시면 장벽이 그것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사용되지 않고 그냥 통과해버립니다. 낭비되는 거죠. 하지만 하루 중 가장 많이 드시는 식사 정확히 30분 전에 비타민 D를 드시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담낭이 담즙을 분비할 준비를 합니다. 췌장이 지방을 처리할 준비를 합니다. 소화기관 전체가 우리가 흡수 준비 상태라고 부르는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무릎을 직접 치유하는 핵심입니다. 그 식사 가장 많이 드시는 식사에는 지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D가 30분 일찍 도착하면 상부 소장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방이 든 식사가 오면 비타민 D는 열쇠가 자물쇠에 들어가듯 그 지방 분자들과 결합합니다. 이 결합이 몸이 칼슘 결합 단백질을 생성하도록 유도합니다. 이 특정 단백질들은 혈류를 통해 직접 염증이 있는 연골로 이동합니다.
다른 조직에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염증이 여러분의 움직임을 파괴하고 있는 무릎에 손상된 부위를 정확히 겨냥합니다. 제 환자 중에 박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74세, 여기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분이었죠. 주차장에서 입구까지 걸어오기도 힘든 상태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6개월 동안 비타민 D를 드셨답니다. 매일 아침 커피와 함께 이천 국제 다니시교.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무릎은 여전히 부어있고 여전히 아팠습니다. 제가 간단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언제 드세요? 병에 적힌 대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침 식사 전에 먹는다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말했죠. 아침에 드시는 걸 멈추세요. 대신 저녁 식사 정확히 30분 전에 드세요. 그분이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그게 다예요? 그게 비결이에요? 네. 하지만 저녁에는 건강한 지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아보카도 반 개를 추가하거나 올리브유로 요리하거나 고등어를 드세요. 시도해 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3주 후 박 씨는 벽을 잡지 않고 제 병원에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2층까지 계단을 오르셨어요. 아침에 뻣뻣함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 중 가장 많이 드시는 식사가 무엇인지 파악하세요. 대부분의 한국 노년층에게는 저녁 식사입니다. 어떤 분들은 점심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많은 음식, 가장 다양한 식사가 바로 목표 식사입니다. 그 식사 30분 전에 휴대폰 알람을 맞추세요. 알람이 울리면 비타민 D 영양제를 드세요. 그런 다음 30분을 꼬박 기다리세요. 일찍 드시지 마세요. 이 대기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타민 D가 상부 소장에 도달해서 지방 결합을 준비할 수 있게 해줍니다. 30분 대기하는 동안 맑은 물만 드세요. 차도 커피도 주스도 안 됩니다. 그런 다음 평소처럼 식사하시되 반드시 건강한 지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보통 흰쌀밥과 채소만 드신다면 들기름 한 스푼을 추가하세요. 국을 드신다면 두부를 넣으세요. 생선을 드신다면 고등어나 연어를 선택하세요. 이런 지방들이 흡수 과정을 활성화합니다. 식사에 지방이 없으면 시간 조절의 이점을 낭비하게 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저녁이 마지막 식사를 하더라도 절대 자기 직전에 비타민 D를 드시면 안 됩니다. 비타민 D를 드신 후 눕기까지 최소 2시간은 필요합니다. 왜냐고요? 누워있을 때는 위산 생성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흡수를 극적으로 감소시킵니다. 이제 비타민 D를 드시기에 절대적으로 최악의 시간과 왜 이 실수가 지금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무릎을 망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또는 밤에 자기 직전에 비타민 D 영양제를 드신다면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계신 겁니다. 몸이 그 비타민의 90%를 2시간 안에 직접 소변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변기에 돈을 버리는 것과 다를 바 없죠. 하지만 그보다 더 나쁩니다. 무릎 연골이 계속 악화되는 동안 귀중한 시간을 잃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시간에 비타민 D를 드시면 몸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이 담즙산을 생성하는데 이것이 비타민 D를 위한 작은 운송수단처럼 작동합니다. 하지만 이 담즙산들은 하루 종일 무작위로 분비되지 않습니다. 정확히 여러분이 신체가 소화기관으로 들어오는 지방을 감지합니다. 충분한 담즙산이 없으면 비타민 D가 장벽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냥 거기 앉아서 흡수되지 않고 노폐물로 배출됩니다. 하루 중 가장 많이 드시는 식사가 가장 큰 담즙산 반응을 일으킵니다.
한국에 계신 대부분의 분들에게는 점심이나 저녁입니다. 그것이 바로 황금 시간대입니다. 그런데 여기 모두가 놓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식사 시작 정확히 30분 전에 비타민 D를 복용해야 합니다. 식사 중이 아닙니다. 식사 후도 아닙니다. 30분 전입니다. 왜 30분일까요? 비타민 D가 위를 통과하여 실제 흡수가 일어나는 소장에 도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음식과 함께 복용하면 비타민이 부분적으로 소화된 물질에 밀집된 덩어리에 갇히게 됩니다. 너무 천천히 방출되어 최고 담즙산 농도를 놓치게 됩니다. 30분 일찍 복용하면 담즙산 수치가 최대에 달할 때 비타민 D가 소장에 정확히 도착합니다. 이때 흡수율이 10%에서 거의 90%로 뛰어오릅니다. 그런데 더 있습니다. 온몸의 염증을 조절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는 자연스러운 일일 리듬을 따릅니다. 코르티솔은 이른 아침에 최고조에 달한 다음 점차 감소합니다. 가장 많은 식사를 할 때 비타민 D를 복용하면 보통 오후나 저녁에 코르티솔이 낮을 때인데 흡수된 비타민 D가 코르티솔이 항염 효과를 차단하지 않고 즉시 염증이 있는 무릎 조직에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과정을 완전히 망칠 음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사에 가공 곡물, 특히 흰쌀이나 흰빵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면 흡수가 극적으로 떨어집니다. 이러한 정제 탄수화물은 담즙산 순환을 방해하는 급격한 인슐린 급증을 유발합니다. 신체가 탄수화물을 먼저 처리할지 지방을 먼저 처리할지 혼란스러워하고 비타민 D는 뒤처지게 됩니다. 같은 식사에서 과도한 섬유질은 또 다른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모두가 섬유질이 항상 좋다고 생각하지만 비타민 D 흡수 시간대에 섬유질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비타민과 결합하여 시스템을 통해 바로 배출됩니다. 주요 식사와 함께 야채를 큰 그릇으로 먹거나 섬유질 보충제를 복용하는 경우 비타민 D 복용 시간과 최소 2시간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내일부터 정확한 복용법입니다. 하루 중 가장 많이 드시는 식사를 선택하세요. 대부분의 분들에게는 지방과 단백질이 더 많은 점심이나 저녁이어야 합니다. 평소 식사 30분 전에 알람을 맞추세요. 비타민 D 보충제를 생수 한 잔과 함께 드세요. 차가 아닙니다. 커피가 아닙니다. 생수입니다. 그런 다음 식사 전에 30분을 기다리세요. 식사에는 최소 15개 건강한 지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등어, 계란, 참기름에 조리한 두부 또는 소량의 견과류와 같은 음식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지방은 최대 담즙 생성 신호를 보냅니다. 밥이나 국수 큰 그릇으로 식사를 시작하지 마세요. 단백질과 지방을 먼저 먹고 나중에 탄수화물을 추가하세요. 결과를 원한다면 이 타이밍 프로토콜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이 변기로 사라지는 비타민 D와 손상된 무릎 연골을 세포 단위로 재건하는 비타민 D의 차이입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 부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비타민 D 흡수를 완전히 파괴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제 클리닉에서 수천 명의 환자들의 회복을 망치는 이 실수를 봐왔습니다. 여러분이 같은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반드시 확인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적절한 시간에 비타민 D를 복용하는 것은 절반의 싸움일 뿐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중요한 흡수 시간대에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30분 위험구역이라고 부릅니다.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설명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식사 30분 전에 비타민 D를 복용하면 신체는 담즙산 분비 경로라는 것을 엽니다. 담즙을 장벽을 통과하여 혈류로 비타민 D를 운반하는 택시 서비스라고 생각하세요.
충분한 담즙 흐름이 없으면 비타민 D는 위에 앉아서 무릎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낭비되어 그냥 통과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해집니다. 특정 음식은 이 담즙 생성을 완전히 차단합니다. 흡수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최악의 범인은 고섬유질 시리얼과 밀기울입니다. 알아요. 섬유질이 건강하다고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에는 건강합니다. 하지만 비타민 D 흡수 시간대에는 아닙니다. 그 시간대에는 절대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비타민 D를 흡수하려고 할 때 불용성 섬유질을 많이 섭취하면 섬유질이 말 그대로 비타민 D 분자와 결합하여 혈류에 들어가기 전에 시스템 밖으로 끌어냅니다. 파쇄기에 돈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강남에 사시는 73세 박 여사님이 혼란스럽고 좌절하여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선생님, 저는 6개월 동안 매일 비타민 D를 복용했습니다. 무릎 통증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무슨 문제가 있나요? 저는 그녀에게 간단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비타민 D와 함께 무엇을 드십니까? 그녀는 건강하다고 생각해서 매일 아침 밀기울 시리얼 큰 그릇과 함께 복용한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30분 시간대에 시리얼을 중단하게 했고 4주 만에 통증 수치가 60% 감소했습니다. 4주입니다. 같은 비타민 D 용량입니다. 다른 복용 프로토콜입니다. 이제 적어두세요. 비타민 D를 복용하기 전후 30분 동안 반드시 피해야 하는 음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고섬유질 시리얼이나 밀기울 제품. 둘째, 통곡물빵. 셋째, 칼슘 보충제. 네, 맞게 들으셨습니다. 칼슘은 실제로 장에서 흡수를 위해 비타민 D와 경쟁합니다. 서로 싸웁니다. 최소 4시간 간격으로 별도의 시간에 복용하세요. 넷째, 커피와 차. 이러한 음료의 탄닌은 소화관에 코팅을 만들어 지방 흡수를 차단하게 되고, 기억하세요. 비타민 D는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들어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68세 최 씨, 7년간 만성 무릎 통증을 앓고 계셨습니다. 매일 아침 커피와 함께 비타민 D를 드셨습니다. 매일매일 스스로 흡수를 방해하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그분께 그 시간대에는 커피를 끊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비타민 D와 함께 미지근한 물만 드시고 식사 전 30분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제가 미쳤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아침에 커피만이 자신을 움직이게 하는 유일한 것이라고 하셨죠. 하지만 저를 믿고 시도해 주셨습니다. 3개월 후 지팡이 없이 제 병원에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실제로 집에 두고 오셨는데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릎 염증 수치가 72% 감소했습니다. 같은 비타민 D였습니다. 같은 용량이었습니다. 단지 그 중요한 시간대에 커피를 제거했을 뿐입니다. 이것은 복잡하지 않지만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이 단계를 건너뛰고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흡수 모드이거나 차단 모드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그 30분 시간대에 입에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 어느 모드에 있을지 여러분이 조절하는 겁니다. 현명하게 선택하세요. 여러분의 무릎이 그것에 달려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결과를 완전히 망치는 부분입니다. 정확히 올바른 시간에 가장 큰 식사 30분 전에 비타민 D를 드실 수 있습니다. 완벽한 용량을 가지고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한다면 돈을 하수구에 버리는 겁니다. 그보다 더 나쁜 것은 실제로 무릎 통증을 더 심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 한국에서 18년간 영양정형외과를 연구해 왔고, 악화되는 관절 통증으로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 오신 수백 명의 환자들을 봐왔습니다. 조사해보면 그분들은 매일 종교적으로 비타민 D를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계셨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생각하셨죠. 하지만 흡수를 완전히 차단하는 세 가지 은밀한 오류를 범하고 계셨습니다. 첫 번째, 치명적인 실수는 비타민 D 보충제를 복용한 후 2시간 이내에 차나 커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지금 부엌 식탁을 만져보세요. 여러분 중 몇 분이나 거기 차 한 잔을 놓고 계십니까? 작년에 강남구에서 오신 74세 박 씨를 치료했는데 난간을 양손으로 잡지 않고는 계단 한 층도 올라갈 수 없는 상태로 오셨습니다. 8개월 동안 매일 5,000 국제 단위의 비타민 D를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8개월이나요. 그런데 무릎 통증이 실제로 더 악화되었습니다. 정확한 일과를 설명해 달라고 했을 때 비타민 D 보충제를 먹은 후 바로 녹차를 마셨다고 하셨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셔서요. 그 녹차가 모든 것을 망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차와 커피에는 탄닌이라는 화합물이 들어있습니다. 이 탄닌들이 소화관 내 비타민 D 분자와 결합하여 불용성 복합체를 만듭니다. 장이 흡수할 수 없습니다. 시스템을 그대로 통과해서 변기로 들어갑니다. 말 그대로 보충제를 물로 내려보내는 겁니다. 박 씨는 비타민 D 복용 전후 2시간 동안 차나 커피를 일체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5주 만에 절뚝거림 없이 제 진료실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3개월 만에 손주들과 함께 북한산을 등산하고 계셨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너무 순진해 보이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합니다. 비타민 D와 동시에 칼슘 보충제 복용을 중단하세요. 이게 거꾸로 들린다는 거 압니다. 모든 사람이 칼슘과 비타민 D가 함께 작용한다고 말하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복용할 때는 아닙니다. 소화 시스템에 둘 다 동시에 쏟아부으면 장벽에 같은 흡수 경로를 놓고 경쟁합니다. 칼슘이 이기고 비타민 D가 집니다. 몸은 한 번에 장장벽을 통과시킬 수 있는 영양소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좁은 다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칼슘과 비타민 D를 동시에 보내면 교통체증이 생깁니다. 부산에서 오신 68세 최 씨는 매일 아침 칼슘과 비타민 D 복합제를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6개월간 보충제를 먹었는데도 무릎 염증 수치가 하늘 높이 치솟아 있었습니다. 저는 복용 시간을 분리했습니다. 비타민 D는 점심 30분 전, 칼슘은 저녁 식사와 함께. 단 4주 만에 통증 수치가 60% 감소했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실수는 고섬유질 음식과 함께 비타민 D를 복용하는 것입니다. 섬유질이 건강에 좋다는 거 압니다. 모든 사람이 섬유질을 더 많이 먹으라고 말하는 거 압니다. 하지만 비타민 D 보충제를 먹고 바로 큰 그릇에 담긴 오트밀이나 고섬유질 시리얼을 먹으면 흡수를 방해하는 겁니다. 섬유질은 빗자루처럼 소화관을 통과하며 몸이 비타민 D를 제대로 흡수할 시간을 갖기 전에 모든 것을 빠르게 쓸어냅니다. 인천에서 오신 71세 이 씨가 정확히 이것을 하고 계셨습니다. 규칙적이고 싶어서 매일 아침 섬유질이 풍부한 아침 식사와 함께 비타민 D를 드셨습니다. 매일 보충제를 먹었는데도 비타민 D 혈중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식사 30분 전에 비타민 D를 먹고 그 다음에 섬유질을 먹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달 만에 혈중 수치가 3배로 올랐습니다. 3년간 그녀를 괴롭혔던 만성 무릎 경직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당장 종이에 이 3가지 규칙을 적으세요. 전후 2시간 동안 차나 커피 금지, 동시에 칼슘 금지, 복용 직후 고섬유질 음식 금지. 이 3가지 변화는 비용이 전혀 들지 않지만 결과를 10배로 늘려줍니다. 이제 내일 아침부터 반드시 따라야 할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지만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너무 많은 환자들이 실패하는 것을 봐왔습니다. 타이밍을 대충 지키셨습니다. 무릎 연골은 여러분이 결국 제대로 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먼저 하루 중 가장 많이 드시는 식사를 정하세요. 대부분은 점심이나 저녁입니다. 아침이 아닙니다. 아침은 보통 너무 가볍습니다. 비타민 D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최소 램서그램의 지방이 포함된 식사가 필요합니다. 지방이 없으면 채로 물이 빠져나가듯 그대로 통과해버립니다. 이 식사 정확히 30분 전에 휴대폰 알람을 맞추세요. 알람이 울리면 비타민 D 영양제를 미지근한 물 1컵과 함께 드세요. 찬물은 안 됩니다. 찬물은 소화기관에 충격을 주고 흡수를 느리게 합니다. 뜨거운 물도 안 됩니다. 오직 미지근한 물만 드세요. 복용량은 현재 통증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가벼운 무릎 불편감, 일어났을 때나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가끔 뻣뻣함을 느끼신다면 하루 2000 국제 단위로 시작하세요. 중간 정도의 통증, 계단 오르기가 힘들거나 매번 난간을 잡아야 한다면 4000 국제 단위로 늘리세요. 심한 만성 통증, 밤에 잠을 깨우거나 10분 이상 걷지 못하게 하는 통증이라면 6000 국제 단위가 필요하지만 처음 8주 동안만입니다. 8주 후에는 유지를 위해 4000 단위로 줄이세요. 이 황금 흡수 시간대에 피해야 할 것들을 알려드립니다. 비타민 D를 드시기 전후 1시간 동안 커피를 마시지 마세요. 커피에는 장에서 비타민 D와 결합하여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피트산이 많은 음식을 먹지 마세요. 즉, 비타민 D 복용 전후 2시간 동안 통곡물 빵, 콩, 견과류를 드시지 마세요. 피트산은 미네랄 흡수를 막는 항경량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강에 좋다고 여기는 음식들로 스스로를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이제 이 방법을 3가지 특정 무릎 운동과 함께 하세요. 이것들은 아무렇게나 하는 스트레칭이 아닙니다. 이 동작들은 무릎 관절을 안쪽에서 윤활하는 활액 생성을 자극합니다. 운동 1. 앉아서 무릎 펴기. 단단한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곧게 펴고 5초간 유지한 후 천천히 내립니다. 각 다리당 10회. 하루 2번 하세요. 운동 2. 벽에 기대어 스쿼트. 벽에 등을 대고 서서 무릎이 90도로 구부러질 때까지 미끄러지듯 내려가서 10초간 유지합니다. 3회부터 시작해서 4주에 걸쳐 10회까지 늘리세요. 운동 3. 발뒤꿈치 밀기. 등을 대고 누워서 한쪽 발뒤꿈치를 엉덩이 쪽으로 천천히 밀면서 무릎을 편안하게 구부릴 수 있는 만큼 구부린 후 다시 펴세요. 각 다리당 15회. 자기 전에 매일 한 번 하세요. 비타민 D가 풍부한 식사 후 30분 뒤에 이 운동들을 하세요. 이제 몸에 칼슘 결합 단백질이 넘쳐납니다. 움직임은 이 단백질들을 무릎 연골로 직접 밀어 넣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입증된 세포 생물학입니다. 최소 12주 동안 이 방법을 실천하겠다고 약속하세요. 오늘 날짜를 적으세요. 지금부터 12주 후를 달력에 표시하세요. 대부분 4주차에 상당한 개선을 느끼실 것이지만 연골 재생은 완전히 3개월이 걸립니다. 좋아졌다고 해서 일찍 중단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때 실패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도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 영상 아래 공유 버튼을 보세요. 여러분의 여동생이 무릎 통증이 있습니다. 남편이 매일 아침 무릎을 호소합니다. 교회 친구가 지팡이를 짚고 다닙니다. 그들은 이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공유 버튼을 누르세요. 오늘 이것이 필요한 세 사람에게 보내세요. 단순히 영상을 공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불필요한 수술을 받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집에 갇히게 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지금 댓글에 입력하세요. 오늘 제 무릎을 지키겠습니다. 입력하세요. 글로 쓰면 심리적으로 약속하게 됩니다. 뇌가 스스로에게 한 약속으로 인식합니다. 관절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겠다는 사람들의 댓글을 수백 개 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확성의 문제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무엇을 언제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내일 아침 시작하세요. 무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언제 비타민 D를 드시기 시작할 것이며 최대 흡수를 위해 어느 식사를 선택할 것입니까? 새로운 일과를 듣고 싶습니다. 무릎 통증 완화에 대한 이 삶을 바꾸는 정보를 널리 알리는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관절 통증으로 고생하는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